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 의무입니다. 자, 의무. 자, 1번 상인간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할 때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해야 되며, 자, 뭐 하자 또는 수령할 부적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또는 발견할 수 없을 때는 6개월 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 해제, 뭐 대금 감액,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상인간 매매에서 목적물을 수령했다. 수령할 때 지체 없이 검사하는 의무가 있다. 자, 이게 있는데, 그리고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을 때는 6월 내에 이제 통지해야 된다. 자,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민법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자, 임대차 계약에는 민법의 매매, 임대차 계약에는 당연히 허용할 수 없겠죠. 왜냐? 요거는 상법 규정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뭐 유추 적용, 유상계약에 준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뒷부분이 다 틀렸죠. 상법은 민법에는 뭐 적용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략 적용되는 게 많이 없습니다. 2번 상법 뭐 규정은 상인간 매매에 적용되는 것이며, 자, 매수인이 상인이 한 매도인이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규정이 적용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해당 규정은 상인간 매매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규정이 뭐 적용되지 않는다. 자, 3번 상인간 매매에 있어서 그 계약의 효력은 민법 규정같이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매도인에 대해서는 인도 당시 목적물에 대한 하자의 조사를 어렵게 하고 뭐 전매 기회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매수인에 대하여 그 기간 중 유리한 시기를 선택하여 매도인의 위협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폐단 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 하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매수인에게 신속한 검사와 통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의 신속한 결말을 짓도록 하게 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취지가 뭐냐? 자, 그러니까 폐단을 막기 위하여 이제 신속한 검사 통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를 신속한 결말 짓게 한 것이다. 요 소리입니다. 취지는 폐단을 막기 위하여 상거래의 신속한 결말을 위해서.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4번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특칙이다. 그 성질상 임의 규정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당사자가 약정이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다. 자, 다음 5번. 자, 하자담보 책임의 전제 요건이 매수인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제에 관한 증명 책임은 당연히 매수인에게 있겠죠. 자, 하자 담보 책임, 증명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매수인이 산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요거 상인간 매매 한정. 자, 제가 이렇게 보기에 동그라미 썼는데 이 지문은 뭐 많이 나오는 함정 지문이랑 뭐 그런 것들을 표시한 거예요, 제가. 자, 그 다음에 32번 상법상 사무.
이번에 상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1번 상호는 영어를 폐지하거나 영어과 함께하는 경우에 하나의 일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상호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영어 폐지의 경우에 하나여 인정된다. 자, 왜? 이는 양도인의 영어과 양수인의 영어과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폐업한 상인이 상호를 재산적 가치물로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건 취지죠. 자, 그러니까 상호만 양도는 폐지의 경우에 하나여 인정. 이 이유는 이제 폐업하는 상인이 상호를 재산적 가치물로서 처분하기 위해서. 자, 2번. 영업이 폐지라 함은 정식적인 영업 폐지에 필요한 행정을 잘 밟아 폐업하는 경우를 하나고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영업의 폐지는 자, 사실상 폐업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됩니다. 사실상 폐업 포함. 행정 절차, 폐지에 필요한 행정 절차 또는 사실상 폐업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누구든지 부정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오인할 수 있는 사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그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서 사업권자가 타인의 상호와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1항.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요거는 자, 오인 홍도 방지랑 신뢰 보호, 이익 보호, 사업권자 이익 보호 요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자, 4번. 자, 부정한 목적이라 하면 어느 명칭이 이제 타인 영업으로 오인 자,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자,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뭐 이런 것들을 종합 판단한다. 이런 것들은 종합한다. 자, 그래서 이 3번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입법 취지를 비교했을 때 자, 이것도 똑같은 소리죠. 4번, 5번은 똑같은 소리입니다. 자, 뭐? 자, 타인 영업 오인 상호 판단 시 자,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요 소리죠.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자, 그 다음에 33번 선박 우선 특권 옳지 않은 거 선박 우선 특권자는 그 우선 특권이 있는 채권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을 요함없이 선박을 물적 담보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경매 청구를 할 수 있고 매각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행사할 수 있다. 자, 선박 우선 특권자는 집행권한 요함없이 언제든지 경매 청구 우선 변제권 행사 가능하다. 왜? 자, 선박 우선 특권은 이제 법정 담보 물건이에요. 법정 담보 물건. 그러니까 법으로 이거는 담보로 정해주겠다라고 말한 것이어가지고 집행권한이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이번 선박에 대한 압류 효력이 발생할 때부터 매각대금 지급 시까지 자, 지급 기간 동안 선박 정박을 위해 발생한 정박료는
선박 우선 특권에 해당한다. 자, 지금 자, 지금 선박에 대한 압류 효력이 발생했죠. 지금 이때부터 매각대금 지급 시까지는 선박 정박을 위해 발생한 정박료. 이게 뭐냐? 이거는 이제 선박 보존 비용이죠. 자, 요거는 이제 집행 비용이에요. 집행 비용. 요거는 집행 비용. 그래서 따로 뭐 소정의 선박 특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얘는 이제 압류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압류를 위해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집행 비용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매각 대금에서 우선 배당을 받는 거예요.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자, 그다음 3번. 자, 선박 우선 특권자는 그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 있는 한 언제든지 자, 우선 특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반드시 뭐 채권 발생과 동시에 행사하거나 직후 곧바로 행사할 필요는 없다. 자, 1번이랑 똑같은 소리죠. 자, 선박 우선 특권자는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한 언제든지 자, 우선 특권 행사 가능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수행 항해에 관한 채권을 우선 특권이 경합할 때에는 향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향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자, 후항해 채권이 전의 항해 채권에 우선한다. 이거 무슨 소리냐? 자, 최근 항해에 기여한 자를 더 보호한다. 항해에 기여한 자 보호. 이 이유는 자, 다음 항해를 가능하게 하려고. 다음 항해를 위해. 왜냐면은 뭐 전의 항해만 계속 보호해주면은 당연히 그 최신 항해를 하려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다음 항해를 위해서 최신 항해를 더 보호해준다.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선박 우선 특권은 1년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 실행하지 않으면 소멸. 이내 아니면 소멸한다. 왜? 자, 선박 우선 특권은 제적 기간 규정. 왜냐면 권리 관계를 대부분 제적 기간을 규정하는 것들 보면은 권리 관계를 조기 확정해야 되는 채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권리 관계 그냥 권리 관계를 조기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34번. 업무 집행 지시자 등의 책임. 자, 옳지 않은 거. 자, 이사가 아니면서 뭐 명예회장, 회장, 뭐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뭐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한 책임 있는 경우 이사로 보도록 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지만 이사에게 업무 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처럼 업무를 집행하는 등 회사 업무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회사 업무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업무 지시자는 이사와 동일 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이제 왜냐? 이사와 동일한 충실 의무 부담. 충실 의무. 아이고. 충실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충실 의무랑 이제 성관주의 의무가 있는데 뭐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업무 집행 지시자를 말하겠죠. 회사의 이사는 아니지만 뭐 손해배상 책임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와 관련한 업무에 관하여 법령 동수 의무를 비롯하여 이사와 같은 요거 나오네요. 자, 이사와 같은 성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 부담 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회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이게 뭐 때문이냐?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가 비슷한 소리입니다. 요것 때문에 요게 나온다. 자, 회사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회사의 실제 전반 운영을 담당한 자가 회사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범행. 그럼 당연히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은 이사로 의지된 데에 따른 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에도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이 적용된다. 자, 이게 아니라 자, 상법 보시면은 문제 보면은 답이 있어요. 상법 2개 정한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상법에 의하여 따른 책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요게 보면은 요거는 일반 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적용이 아니라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 문제도 나와있죠. 애초에 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인데 왜 민법이 나왔죠? 당연히 상법이 적용되는 게 맞겠죠. 자, 5번. 상법 뭐 1항의 회사에 대한 자신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에게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인 지배회사도 포함된다. 자, 그니까 자연인 플러스
법인인 지배사도 업무 집행 지시한 자 여기에 포함된다. 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회사의 자기 주식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1번부터 바로 틀렸죠. 자기 주식 취득은 일단 엄격한 절차가 필요해요. 자, 일단은 상법에서 개정돼서 일단 원칙 허용은 맞아요. 허용이 되었는데 조건이 필요하죠. 자, 조건이 사후에 갖춘 경우는 허용할 수 없고 갖춘 경우 하지만 사후가 아니다. 사전에 자, 어떻게 따지면 그냥 헷갈리니까 자기 주식 취득은 상법에서 규정한 요건 절차를 갖춘 경우에 허용. 경우에 허용.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하십시오. 요건이랑 절차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주주들에게 보낸 자기 주식 취득 통지서에 이사에서 결한 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 자, 누락 절차가 흠이 있죠. 하지만 지금 뭐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자, 주주들의 공평한 기회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럴 때는 자기 주식 취득 거래를 당연 무효라고 단정할 순 없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흠이 있더라도 종합 판단 시 절차상 흠 종합 판단 그러니까 절차만 단순히 이제 위법한 거기 때문에 판단 절차상 흠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요 소리고 자기 주식 취득가액 총액을 제한하는 상법 단서는 자기 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 가능 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 주식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자기 주식 취득하려면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배당 가능 이익을 초과하지 않고 그냥 빌려서 취득한 거는 허용해 주겠다. 이익 범위 내라면 허용해 주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식 취득가액 총액 제한하는데 배당 가능 이익 초과하여선 안 된다. 요거를 의미지. 차입금으로 취득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아니다.
자, 간단히 따지면 차입금으로 취득, 허용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단 차입금이 이제 일단 전제 조건이 있겠죠. 자기주식 취득가액 총액이 배당 가능 이익을 초과하면 안 되겠죠. 이 전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회사가 특정 주주사의 특정 금액으로 주식 매수하기로 약정했다. 사실상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자,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에 의해서 자기 주식 취득에 관한 상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자, 맞죠? 이거는 무슨 소리냐? 회사가 특정 주주 사이에 주식 매수 약정했다. 이거는 자기 주식 취득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약정간 약정에 의한 취득이다. 자, 약정에 의한, 아이고. 자, 그 다음 5번 회사 간이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자,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예사에 해당하지 않은 자기 주식 취득으로 평가될 수 당연히 있겠죠. 자, 3자 명의. 하지만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 출연, 손익이 회사의 귀속. 그럼 당연히 자기 주식 취득으로 평가될 수 있겠죠. 이거는 탈법행위 방지. 실질 판단을 한다. 자, 그 다음에 36번. 영업 양도에 관한 설명. 아이고. 1번 영업 양도 계약에서 경업 금지에 관하여는 정함이 없는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영업 양수인은 영업 양도인에게 경업 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영업 양도 계약을 하면은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영업 양도 계약하면은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경업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왜냐? 법정 금지죠. 영업 양도했는데 이런 약정이 없다고 하면은 다 그냥 양도 돈만 받고 그냥 다시 세우곤 하겠죠. 그래서 따로 이게 없더라도 이건 이제 도리다 라고 하면서 법정으로 지켜주는 거고, 자, 지금 영업 양도 계약에서 경업금지 청구권 특별 정함이 없어요. 정권의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지금 양도되었다. 그럼 당연히 경업금지 청구권 권한은 당연히 이전되겠죠. 원칙적으로 이전된다. 왜냐? 법정 조항이기 때문에. 다음 3번 영업 양도는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원칙적으로 이전. 자,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 양도도 가능하다. 자, 무슨 소리냐? 영업 양도는 영업 일부 양도도 가능하다. 회사가 기존 영위하던 사업 부분을 폐지함에 따라 근로자들 전부가 사익서를 제출하고 절반 정도가 다른 직장에 취업하였다면 나머지 절반 정도의 근로자들만 폐지되는 사업 부분과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던 계열 회사에 임금을 지급받고 입사한 경우 기존 회사는 그 사업 부분을 폐지한 것에 불과할 뿐 두 회사 사이에 영업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당연하겠죠.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회사가 기존 영위하던 사업 부분 폐지. 그럼 당연히 그러면 그 사업 부분을 폐지한 것에 불과하다. 영업 양도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요 소리고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양도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면 묵시적 계약에서도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의 일부 영업시설 양도 했어도 이제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영업양도라 볼 수 있고 자, 영업양도는 묵시적 계약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7번 생명보험 옳지 않은 거. 자, 상법 이거를 위반하여 피보험자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사용 보험 사고를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가 무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신의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자, 무슨 소리냐? 피보험자 생명보험은 그 혹시나 이거를 좀 악용해서 이제 살해를 저지르거나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강행 격교예요. 피보험자 서면 동의 필요. 서면 동의.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강행 격교다. 왜냐? 혹시나 어이구. 왜? 왜냐면은 그 타인이 이제 가입시키고 살해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위반하면 애초에 무효예요. 자, 그래서 서면 동의 없이 보험사고를 하는 보험계약 체결 애초 무효입니다. 애초에 무효. 동의 없이 보험계약 체결 애초에 무효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방 원칙에 반하지 않겠죠. 애초에 무효기 때문에. 애초에 무효.
자, 그다음 2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규정은 강행백구다. 자, 이게 생명보험이죠. 타인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보험계약은 당연히 피보험자 동의 필요하다. 이거는 강행법규다. 그래서 이 동의가 효력 발생 요건이 됩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자, 3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보험계약 체결 시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은 당연히 분쟁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다. 비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해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 동의, 묵시적이나 추상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자, 무슨 소리냐. 자, 타인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보험계약 체결 시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 이거는 자, 포괄적, 묵시적, 추상적 동의 불가능.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요소리고. 자, 타인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진행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고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자, 강행규정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다. 그래서 이미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자, 피보험자가 추인 그래도 유효로 될 순 없다. 요소리고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사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보험수익자 변경 의사표시가 보험자에게 도달하지 않더라도 수익자 변경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보험자는 보험회사 이제 돈 내야 될 사람, 돈 줄 사람, 보험사고 발생 시.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 이제 보험료 계약 체결한 사람. 보험계약 체결자. 체결자. 자, 그래서 납부해야겠죠? 보험료 납입하는 사람. 그 다음에 피보험자. 이제 보험의 보장이 되는 사람. 그래서 보험 계약자랑 피보험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보험 수익자 변경권. 자, 수익자는 이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자가 이제 돈 내준 사람이기 때문에 보험자나 회사나 이제 보험 수익자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 가능하다. 변경권은 동의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 가능하다. 자, 보험 수익자 변경 의사표시가 단 보험회사가 도달하지 않더라도 변경 효과는 발생하는데 자, 변경 의사표시가 보험자에게 도달하지 않더라도 변경 효과 발생. 다만 보험계약 체결자는 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해서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무슨 소리냐? 변경 효과 발생하는데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왜냐? 보험회사가 돈 준 사람인데 모르면은 당연히 원래 있던 사람한테 줄 거 아니에요. 자, 요거는 4번. 그 다음에 알겠다. 자, 38번. 어음과 이제 수표의 백지 보충. 이제 백지 보충은 이제 우리가 백지 수표 같은 경우 있죠. 이제 일단 주고 원하는 대로 뭐 돈이나 뭐 네가 쓸 때 기재하라 요런 것들입니다. 자, 어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악의로 어음을 취득할 때라 합은 백지어음이 자 부당 보충되었던 사실과 이를 알면서도 취득한 경우 어음 채무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양수할 때를 말하고 중단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할 때라 함은 소지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부당 보충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부당 보충된 어음을 양수할 때를 말한다. 자, 그러면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로 부당 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경우 자, 자, 발행인은 자, 당연히 지지 않게 된다. 자, 당연히가 나오면은 자주 틀린 문장입니다. 당연히. 요거는 자주 틀리는 문장. 어음상 책임을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발행인은 한도, 권한 내에서 책임 있음. 그래서 당연히 책임지지 않는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이제 지급지 뭐 이런 것들이 백지다. 그럼 백지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 청구하는 것은 청구권에 대해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자, 어음금을 청구했다. 그러면 어음상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 그러니까 보충하지 않는 상태여도 내가 이 어음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했다면 내가 이 어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겁니다. 자, 백지 보충권 행사에 의해서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에 의하면 수표의 발행인에 대해서 상한 청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경과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들을 고려하면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수표법은 자,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상한 청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면 당연히 백지 보충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유추 적용을 하는 거죠. 유추 적용. 그래서 2번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 백지수표도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은 소멸시효 기간인데 내가 아직 언제 쓸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 백지를 아무것도 안 쓰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멸시효 6개월보다 더 연장을 해준 거겠죠. 4번 어음금액이 백지인 어음을 취득하면서 보충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자의 지시에 의하여 어음금액란을 보충하는 경우 보충권의 내용이 관하여 어음의 기명 날인자 발행인에게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자, 무슨 소리냐? 자, 보충권 내용에 관하여 발행인에게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나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니까 취득자도 발행인에게 직접 이 보충 내용을 확인해라 요 소리입니다. 약속어음의 금액란이 부당 보충된 경우에 어음법상의 어음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무슨 소리냐? 부당 보충. 요거는 무슨 문제냐? 번조, 변조, 부당 보충 문제. 이제 위조는 뭐냐? 위조는 권한 없는 자. 없는 자가 타인 명의 도용. 완전 다른 문제죠? 자, 보험금 청구 들어갈게요. 자, 보험금 청구 중 옳지 않은 거 보험금 청구권자는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이고 인보험의 경우 보험 수익자인데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금 청구권자가 사망하면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고 인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자, 보험 청구권자는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이고 인보험의 경우 보험 수익자인데 지금 청구권자가 사망했죠. 자, 지금 청구권자가 사망했을 때 당연히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상속인, 인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그냥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구조를 보면은 이제 이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금 획득. 어차피 이 소리가 위에 소리죠. 그리고 인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앞에서 봤듯이 계약자, 수익자, 보험자 다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보험정보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할 때부터 진행해야겠죠. 자,
근데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 보험금 지급 기간의 유예를 합의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자, 보험금 지급 기간 유예 합의는 집 청구권에 대해서 소멸시 이익을 미리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다만 단순히 지급 시기를 늦추는 계약. 자, 소멸시효 이익을 미리 포기한다고 볼 수 없다. 요 소리고요. 자,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자, 지금 보험금 지급에 관한 약정 기간이 없다. 그러면 보험사고 발생 통지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해야 되고 받은 후 10일 내에 보험금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 받은 후 10일 내에 지급을 해라. 왜냐 질질 끌지 마라. 요 소리입니다. 보험급여는 금전 외에 채무 면제, 현물 급부, 용역 제공 등으로 제공될 수 있고 인보험의 경우 약정에 따라 분할 지급도 할 수 있다. 자, 보험급여는 뭐냐? 반드시 현금일 필요 없다. 자, 근데 현금으로 준 이유가 우리가 계산도 빠르고 단순하고 간편해서 그래요. 과정 자체가. 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압류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이지만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을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 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압류하는 것까지 금지는 아니다. 자, 무슨 소리냐? 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압류 양도 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인데 진료비 청구권에 기하여 직접 청구권을 압류하는 것까지 금지는 아니다. 자, 이유가 뭐냐? 의료기관 권리보호랑 이제 피해자 치료비 채무 변제. 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2번이랑 5번. 자, 40번. 법인격 부인. 아이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자, 회사가 외형상으로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 형태를 빌리는 것에 지나치지 않는다.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자, 법인격 부인하려면 실질을 판단합니다. 실질에 완전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이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진 경우 자, 법률 회피 수단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 배우자 별개의 인지적 책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기속됨을 주장하면서 배우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인상식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 남용으로서 정의와 형편에 반해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우자인 타인에 대해서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 무슨 소리냐? 실질이 이제 뭐 타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 외형상 법인의 형식 있으나 실질은 타인 개인 기업이고 법률 회피 수단이다. 그럴 때는 이제 당연히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질 위반되는 법인격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자, 배우자인 타인에 대해서도 회사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요소입니다. 자,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 책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심의, 정의와 형편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연히 자,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 채무 이행 청구도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이 소리죠. 회사와 개인이 별개 인격 책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에 대해서 회사 책임 부임하는 것. 이거는 이제 채무 면탈 목적으로 회사 설립 개인 채무 면탈 목적의 회사 설립. 자, 3번 개인이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임하는 것이 심의 정의와 형편에 반한다고 인정되어 회사에 대하여 개인이 부담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법리는 채무 면탈로 목적으로 여기 이 소리죠.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회사가 새로 설립된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목적으로 기존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자 무슨 소리냐. 자 법인격 형이야. 법인격이 이제 나온 시점은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이고 이제 법인격 남용 시점은 이제 뭐 남용 행위를 한 시점 기준으로 각 판단이다 요 소리입니다. 자 형이야 시점은 당연히 법률행위나 사실행위 한 시점이고 법인격 남용 행위는 남용 시점이겠죠. 자 4번 기존 회사가 채무 명탈 목적으로 뭐 기업 형태, 내용,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채무 면탈이나 위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회사제도 남용하였다.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신설회사만을 상대로 채무 이행을 구해야 하고 아니죠. 채권자는 신설회사 플러스 기존 회사 상대로 채무 이행 청구 가능이죠. 자 채무 면탈 위법 목적 달성을 위해 회사제 남용. 그러면 채권자는 신설회사, 기존 회사 상대로 채무 이행 청구 가능이죠. 둘이 별개의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채무 면탈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 법인의 중거법 원칙적으로 설립 중거법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법인과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자가 법인과 사원 등 배우자 사이의 법인격 분리를 부정하면서 법인의 사원 등 배우자에 대해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구하는 경우 이는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지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과 사원 등 사이의 법인격 분리 여부와 요건을 규정한 그 법인의 설립 중거법에 따라야 된다. 자, 무슨 소리냐? 자, 지금 보면은 자, 법인과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과 사원 등 배우자 사이 법인격 분리를 부정하면서 법인, 사원 등 배우자에 대해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구하는 경우 이는 결국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할지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과 사원 등 사이의 법인격 분리 여부와 요건을 규정한 그 법인의 설립 중거법에 따라야 된다.
자, 무슨 소리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 법인과 사원 등 사이의 법인격 분리 여부와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설립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법인격 분리를 부정했죠. 자, 이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설립 요건을 확인해야 된다. 자, 41번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